안녕하세요, 손준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이번 시합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질문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떻게 단기간 만에 체중을 그렇게 많이 뺄 수 있냐고 많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격투기 선수들이 하고 있는 감량법에 대해서, 그리고 그 감량이 끝나고 나서 회복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2월 9일 시합 체중은 65kg로 제가 계약을 했었던 상태였고요. 이제 보통 프로 격투기 시합 같은 경우에는 시합 전날 체중을 잽니다. 제가 65kg 개최를 하기 전에, 본격적으로 감량이 들어가기 전에 제 체중은 한 달 전에 71에서 70kg를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한 5에서 6kg 정도를 한 달 만에 감량을 한 거로 보시면 되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단기간에 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 70에서 71kg 무게를 개체량 2주 전까지 한 1kg 정도만 감량을 합니다. 그리고 개체량이 열리는 그 주 월요일에는 몸무게를 3kg 정도 제가 남겨놓고 감량을 계획을 잡았고요. 그리고 그 마지막 3kg를 개체량 시작하기 2일 전에 걸쳐서 뺍니다. 그래서 3kg 정도를 확 낮췄다가 개체량이 끝나면 다시 5kg가 올라오는 리게인을 제가 하고 있는데요. 5kg 정도가 저한테 가장 컨디션에 좋은 감량 방법이었습니다.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째, 모든 감량은 100%의 컨디션을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어쨌든 감량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몸에서 어떤 수분을 일정 이상 빼는 거기 때문에 정상적이지 않는 생리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량 후 하는 회복이 감량하는 것만큼이나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 느꼈습니다. 이제 보통 제가 지켜본 대부분의 선수들이나 일반 분들도 다이어트가 성공하고 나서, 혹은 감량이 성공하고 나서 마음을 긴장의 끈을 놓고 아무거나 본인은 뭐 드시고 싶으셨던 대로 드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 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요 현상이 올 수가 있고, 격투기 선수들이나 이제 체급 스포츠를 나가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퍼포먼스의 저하라든지 또 뭐 장 트러블,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결과들이 많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각자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맞는 감량 방법과 감량 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인들이 잘 알아놓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는 이제 시합 경험을 자꾸 쌓다 보면 저절로 본인이 이제 감이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느 정도 감량을 하는 게 좋겠다, 어떤 식으로 감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게 본인이 스스로가 깨닫기 시작하기 때문에, 요거는 한 경기를 한 10전 정도, 프로 시합 한 10전 정도 뛰어보시면 감이 좀 오실 겁니다. 네, 저 이렇게 세 가지 포인트를 잘 생각하시고 제가 하는 감량법을 들으시면 훨씬 더 많은 그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평소 체중을 5에서 6kg 정도 더 나가게 유지를 합니다. 5에서 6kg보다 더 많이 제가 체중이 나가버리면 제가 감량할 때 굉장히 힘들다는 것을 제가 경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평소 체중을 5에서 6kg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시합이 아니더라도 매일 꾸준한 운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근육량을 어느 정도 일정 수준 이상 내려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데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량을 이제 본격적인 시합 준비에 들어가는 거를 보통 4주 정도, 한 달 전 정도라고 잡으면 감량은 2주 전쯤부터 들어갑니다. 확실하게 수치상으로 눈에 보이는 감량은. 그래서 이제 2주 전에 개체 몸무게와 4kg 정도의 4kg 정도의 범위를
남겨둡니다. 1kg를 뺀 거죠. 그리고 남은 일주일은 3kg를 남기고, 그 3kg는 마지막 2일에 걸쳐서 빼줍니다. 한꺼번에 몰아서 빼줍니다. 그리고 개체 2일 전에 3kg를 뺄 때는 무조건 감량에다가 올인을 해요. 이제 운동을 하는 방법은 하루에 2번을 운동을 하는데, 약한 강도의 인터벌 훈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30분 이하로 해서 그게 뭐 달리기가 됐든 뭐 자전거가 됐든 줄넘기가 됐든 저는 30분 이하의 약한 강도의 인터벌을 이용해서 휴식 시간은 상당히 길게 두고 하고 있고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몸에서 열을 많이 생겨서 땀을 많이 뺄 수 있도록 그런 방식의 인터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벌을 하고 나서 휴식을 취할 때는 무조건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땀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요즘처럼 이제 날씨가 쌀쌀한 곳에서 이제 날씨가 쌀쌀할 때 운동을 할 때는 뭐 이제는 실내에서 운동을 하겠죠. 땀을 계속 내기 위해서는. 실내에서는 땀이 났다가도 식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저는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계속해서 땀을 내줍니다. 그리고 그 인터벌 운동을 해서 또 수분을 감량하면 좋은 점이 글리코겐, 그러니까 근육 안에 있는 글리코겐을 고갈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제 글리코겐이 고갈이 되면 나중에 이제 개체를 통과하고 나서 밥을 먹을 때 그 글리코겐이 다시 채워지면서 기존에 있던 저장량보다 훨씬 더 많은 글리코겐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생겨버리거든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짧은 인터벌을 하면서 몸 안에 있는 글리코겐을 다 소진시키려고 열심히 땀을 뺍니다. 움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개체를 할 때 주로 먹는 음식은 한식을 먹습니다. 한식은 이제 뭐 평소에 집에서 먹는 밥, 뭐 국은 안 먹고 뭐 반찬, 김치, 뭐 고기, 생선, 뭐 계란 후라이, 뭐 이런 종류를 그냥 다 먹습니다. 저염분, 저탄수화물 식단을 하시면 아마 운동을 못 하실 거예요. 운동 오래 못 하실 거예요. 이게 저염분, 저탄수 식단은 수분을 몸에서 잡아주지 않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이 신진대사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내가 운동을 할 때도 많이 힘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래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운동을 해서 이제 칼로리를 소비하는 양이 음식을 먹는 섭취량보다 더 많아야 한식을 먹어도 살이 잘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이 중요한 점은 마지막 2일 전에 수분을 뺄 때는 칼로리로 계산해서 보시면 안 돼요. 저도 이게 실수를 몇 번 해서 큰일 날 뻔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나는 분명히 굉장히 적은 칼로리를 먹었는데 이 체중이 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어떤 경우냐면 예를 들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오이가 뭐 칼로리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지만 굉장히 낮잖아요. 다들 뭐 토마토라든지 그 오이나 토마토 같은 거를 만약에 하루에 1kg를 먹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분명히 나는 운동을 훨씬 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그렇게 많이 내려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1kg라는 숫자가 이 감량을 할 때는 잘 빠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건강하게 감량을 해도 이미 신진대사 기능이 많이 저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게가 쉽게 나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 이틀 남겨놓았을 때는 섭취량의 무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운동을 해서 땀을 1kg를 뺐으면 밥은 500g 정도 먹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럼 500g 다시 올라오겠죠. 그럼 500g 다시 올라오면 내가 그냥 한식을 먹었을 경우에 신진대사가 다시 작용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소변으로 그 먹었던 것들이 대부분 또 배출이 됩니다. 신진대사 작용으로. 그럼 저 같은 경우는 500g 정도를 먹었으면 600g에서 700g 정도가 이제
나중에 소변으로 훅 빠져나갈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먹어놓은 그런 에너지가 영양소가 에너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또 다시 거기서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먹어서 운동을 더해서 이제 몸무게 더 낮출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한 2kg 정도 남았는데 먹지 않고 2kg를 빼겠다 하면 처음에 1kg를 빼고 나서 굉장히 힘들어져요, 몸이. 그럼 다음에 또 1kg를 빼기 위해 운동을 할 그런 에너지가 없어지는 거죠. 그럴 때는 차라리 식사를 좀 하시고 화장실을 다녀오신 후에 다시 운동을 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체중을 감량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하루, 그러니까 개체량 당일날 시간이 괜찮다면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사우나를 갑니다. 사우나를 가서 보통은 저는 마지막 날 1.5kg 정도를 남겨놓고 잠을 자거든요. 밥까지 먹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몸무게를 재보면 거의 한 1kg 정도가 남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사우나로 가서 이제 다 몸 안에 있는 숨을 다 빼내는 거죠. 다 사우나를 하든지 아니면 반신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있는데, 반신욕 같은 경우에는 목욕탕에 열탕에 들어가서 머리에 수건 하나 덮고 어깨에 수건 하나 덮어서 총 2개의 수건을 덮은 다음에 15분 동안 온도는 한 43도 이상 43도 이상 정도 되는 온도가 좋은 것 같아요. 43도 정도 되는 열탕에 들어가서 15분 동안 앉아 있다가 5분 동안 휴식을 취하고 15분 동안 다시 들어가서 다시 5분을 휴식을 취하는 방법으로 한 3번 정도 반복을 하고 나면 한 1kg 정도가 감량이 되더라고요. 사우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훨씬 더 많이 줄입니다. 사우나는 5분을 버티고 나와서 5분 휴식하고 다시 5분을 들어가서 다시 5분을 휴식하는 방식으로 3번 정도 하면 1kg 정도가 저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번 해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뺀 만큼 휴식을 적절하게 취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점점 더 몸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5분으로도 휴식이 적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더 많은 휴식을 취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개체가 끝난 다음에 이제 회복을 할 때는 맨 처음 저는 간단한 탄수화물, 흡수가 빠른 탄수화물과 그리고 이온 음료를 먹습니다. 그러면 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지나면 이제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면서 또 배가 고파지기 시작할 거예요. 이제 그때 가서 밥을 먹는데, 그때 먹는 밥은 내가 먹고 싶은 종류로 먹되 탄수화물, 단백질 그리고 신맛이 나는 과일을 위주로 먹어줍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같은 경우에는 밥, 쌀밥, 그리고 단백질은 뭐 고기가 되겠죠. 그리고 신맛 나는 과일은 뭐 사과라든지 오렌지, 파인애플 같은 것, 그런 걸 먹어주면 고갈된 글리코겐이 훨씬 더 많이 빨리 보충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식사를 마친 후에 바로 휴식을 취하기보다는 조금 저는 움직여주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게 소화도 더 잘 되고 이 느낌상 흡수된 에너지가 몸속으로 골고루 퍼져나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움직여 줌으로써. 그래서 너무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서 골고루 몸에 영양분을 잘 흡수시키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시합 당일날 아침부터 이제 또 밥을 먹어야겠죠. 그럴 때는 시합 당일날 식사는 배부르지 않게 먹습니다. 예를 들어 저녁에 시합이 있다 그러면 아침, 점심 혹은 아침 겸 점심을 먹되 절대 배가 부르지 않게 탄수화물과 단백질 이렇게 먹되 똑같은 식단을 먹되 절대 과하지 않게, 그리고 탄수화물은 이날은 이왕이면 GI 지수가 낮은 식품으로 좀 더 포만감을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 그런 식품으로 먹고, 시합 전에는 정 배가 고프면 이제 다시 빠르게 소화가 될 수 있는 초코바나
간단한 샌드위치 정도 그렇게 먹어줍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저한테는 가장 편안하고 효과가 좋은 감량과 회복 방법이었던 것 같습니다.